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쿼학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디플로마라고 해서 엘살바도르에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냈어요. 제가 한번 이 생각보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엘살바도르에서 나온 비트코인 교과서를 강의를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거기에 따른 설명까지 하는 걸로 좀 앞으로 긴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그래도 교과서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 나라니까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한 40대 분들이 가장 주를 이루던데, 40대 분들께 제가 이 어떤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뭔지를 알아야 도대체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고 투자를 또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앞으로 제가 이 교과서를 설명드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이게 총 128페이지로 되어 있고 하루에 아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진도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차근차근 이렇게 찍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디플로마라는 엘살바도르 교과서를 이제 트위터리안 파워 트위터리안이죠. 아토믹 비트코인이라는 분이 이거를 한국어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밝혀놓고 제가 강의를 하려 합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디플로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교육이다. 학생 워크북입니다. 3판이죠. 2022년 9월 달에 나온 한글 번역 아토믹 비트코인. 뭐 이렇게 있고요. 비트코인 디플로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교육. 감사 인사. 비트코인 디플로마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의 핵심 팁인 이 콘텐츠의 원동력은 델타, 플라트, 글로리안, 솔라노 뭐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들은 몇 달 동안 무대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위기로 이것을 만든 다음 계속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이 4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핵심 그룹은 이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디플로마의 이야기는 2022년 2월 엘살바도르 산마르코스에 있는 공립학교인 락팍체코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400명이 넘는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4월에 수업을 시작하고 6월에 첫 번째 수업을 졸업하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2월 모임의 빌더들 역시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라파체코의 이사인 누구누구는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커뮤니티 빌더인 누구누구는 이렇게 쭉 있네요.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엘살바도르의 모든 사람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양질의 편견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단일 사명을 가진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풀뿌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국가를 가르치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가고 있고 비트코인 디플로마가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목차, 화폐 시스템, 돈 소개, 뭐 이런 돈의 정의,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역사도 공부를 하네요. 피아트의 갑작스러운 전환,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매,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있네요. 중앙화,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토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비트코인의 구매, 보관 및 이동. 지갑과 라이트닝. 사토시를 보내거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가치 저장 및 지불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풀 노드, 거래 상태, 라이트닝 네트워크.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해시란 무엇일까요? 제가 목차를 간단하게 보니까 상당히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까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아래에 써보세요. 오답은 없습니다. 일단 교육하기 앞서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장 소개, 화폐 시스템, 돈 소개. 오늘날 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돈의 정의, 돈의 기능, 돈의 특성. 자, 1장 들어갑니다. 수업활동 돈 소개. 이 활동을 하기 위해 교사의 지시를 기다리세요. 제 지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과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과정이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것은 많지만 다수를 위한 것은 거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동일한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빈곤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금융교육을 쉽게 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새로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세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도구이자 돈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분산되고 글로벌하고 디지털이고 저렴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가능하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봤는데 기존 화폐에 비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자체는 전 지구인이 다루는 것이라 각종 국가에 있는 화폐랑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사토시. 저는 비트코인 디플로마 과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대화인 조수인 사토시입니다. 비트코인 공부를 같이 해볼까요? 발전 결과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가치 저장을 위해 임금, 시간,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법.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물물교환 경제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교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어떤 그 교환의 가치가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사회와 전 세계 문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다음의 현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낮아지는 것, 통화의 구매력이 강화되는 것,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통화의 구매력이 약해지며 같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기술 개발은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건 가격이 낮아지죠. 통화의 구매력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뜻은 어떤 인플레이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달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나 반대 현상도 이런 그런 약간 구매력이 약해진다고, 통화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거죠. 달러가 많아지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무엇을 위해 더 많은 돈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금융 시스템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통화의 구매력이 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저축에 추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시스템 뒤에 숨겨진 것이라는 그런 게 있네요. 요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연방준비위원회에 달러의 무제한 발행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날 은행과 정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예, 이 앞으로는 세상이 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 지출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인쇄하고 경제에 자원을 투입한 다음 세금 형태로 인출합니다.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돈의 가치와 현대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 세계 경제 및 정치 불안정은 전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부와 어떤 중앙은행만이 이런 돈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와 수단, 수요 vs 수단. 우리의 수요는 끝이 없지만 자원은 부족합니다. 현대와 은행은 우리 돈을 보관하고 전자적으로 이체한다고 믿어야 하지만 준비금이 거의 없는 신용 거품의 물결에 그것을 빌려줍니다.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화폐라는 게 근본이 이제 화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달러는 뭔가를 담보로 준비금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 그 자체로 가치를 매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정하는 게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달러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참 저도 미래가 궁금하네요. 정부, 기업,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은행에 요청합니다. 그들은 부채에 대해 이자를 지불합니다. 은행은 중개자입니다. 즉 예금자로부터 돈을 사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율로 판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약간의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 업무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예금자로부터 예금 형태의 돈을 구매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통해 후속 판매합니다. 다른 비즈니스와 동일합니다. 대출한 돈의 이자율은 예금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예금자의 소유가 아닌 채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그런 전통적인 은행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폰지 다단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방법도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또 더 높은 이자율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더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차익을 분명히 먹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은행이 수익을 창출을 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폰지 사기 뭐 다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는 통화 발행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골치 아픈 통화 사이클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경제 침체기에 더 많은 돈을 인쇄합니다. 단기적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단기적으로 실업을 줄입니다. 물리적 지폐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신용화폐 사용을 촉진했습니다. 이 모든 인터넷 뱅킹의 이게 다 신용화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폐로 뭔가를 거래하지 않죠. 요즘 세상에 지폐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요즘엔 없어졌습니다. 혜택, 즉각적인 거래와 미래 계획을 용이하게 합니다. 은행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축자와 채무자의 모든 거래를 기록합니다. 은행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입금과 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은행은 계좌를 합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에서 돈이 누락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강도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은행 시스템은 단일 실패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집중시키며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은행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반박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널려 있고 왜 이
탈중앙화가 중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행 역할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중앙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을 자유롭게 확장 및 축소합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예고 없이 출금을 차단합니다. 심각한 기술적 문제 또는 해킹당한 겨우 기본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자율과 세금을 조율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금리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 인플레이션 화폐가 얼마나 위험하고 마음대로 찍어내서 유동성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명대사가 있죠. 은행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달라고 하는 곳이에요. 로버트 리 프로스트. 정말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 공급을 자유롭게 확장 및 축소. 그렇죠. 마음대로 축소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1.3. 돈의 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로 현금, 수표 및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교환 수단이 단지 지불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에서 우리의 돈에 대한 착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저희가 추후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ngamos una cosa. Todos sabemos usar el dinero, pero nadie sabe qué es, o por lo menos nos cuesta mucho trabajo definirlo. Uno entiende que esos papeles representan cosas que deseamos, como almuerzos o conciertos de rock. Pero, ¿por qué? ¿Cuál es la magia que convierte a los numeritos de una pantalla en algo tan concreto como un carro? En otras palabras, ¿qué le da valor al dinero? El mundo se consume en dinero, el dinero es dinero, el dinero es dinero, el dinero es dinero, el dinero es dinero, aprende algo, dinero. Una posible respuesta es que el dinero, al menos antes, estaba respaldado por objetos valiosos, como el oro. Pero resulta que el valor del oro también es un misterio. Más allá de que es un metal bonito y fácil de manipular, el oro no alimenta, no quita la sed, no da abrigo, ni siquiera sirve para hacer martillos o hachas. Cuando decimos que los españoles saquearon América, que se llevaron el oro y la plata, ¿qué estamos diciendo? ¿Que se pusieron aretes y collares y quedaron muy bonitos? El punto es que el dinero, ya sea en forma de papeles, metales, conchas, números en un computador o cigarrillos en una cárcel, sea lo que sea, no es una realidad material, sino una construcción social, algo que existe en nuestra imaginación colectiva. Y entre más fuerte es esa realidad, entre más creemos que los demás creen, menos necesitamos el apoyo de objetos valiosos. Hay un espectro que empieza por cosas que indudablemente sirven para algo, como los granos de trigo, que también fueron usados como dinero, y pasa por cosas medianamente útiles, como el oro, hasta llegar a los números en los computadores, que son descaradamente vacíos, la pura nada. Y la pura nada, el número desnudo, no más que píxeles en una pantalla o datos en una tabla, sirve para conseguir lo que queremos, pero solo porque otras personas comparten ese mismo imaginario, esa convención. Yo no tengo que creer que el dinero tiene valor, basta con creer que otros también creen en él. Así las cosas, el dinero tiene dos propiedades que bien podrían describirse como mágicas. Por un lado, es un alquimista que convierte cualquier cosa en cualquier otra. Puede transformar zapatos en almuerzos, almuerzos en canciones, canciones en carros, aventones en clases de cocina. Y por el otro lado, logra por un momento que los extraños se comporten como amigos. La gente dice que el dinero todo lo corrompe y todo lo daña precisamente porque la posibilidad de comprar y vender cualquier producto o servicio raya con el límite de aquello que no debería tener precio, nunca, como la integridad o la justicia. Y es cierto, los límites entre lo profano y lo sagrado se agrietan cuando alguien ofrece un soborno, cuando los amigos se estafan, cuando los asesinos se contratan, incluso cuando los símbolos se vuelven pocillos en una tienda de souvenirs. Pero para toda la mala fama que tiene, el dinero también es el puente que construye más confianza entre extraños. Nada, ni el inglés, ni la religión, ni las leyes de un país, nada logra cooperación como lo hace el dinero. Tú te subes a un avión sin siquiera preguntarte quién te va a alimentar cuando estés rodeado por extraños al otro lado del mundo. Más aún, la persona que cocina tu almuerzo cuando te vas de viaje puede ser alguien que no comparte tus gustos, no cree en tu Dios, no respeta tus ideas, no habla tu idioma, pero aún así cocina para ti. Entonces, ¿qué es el dinero? Un espejismo, una sombra en la pared. Es una ficción en la que todos creemos sin siquiera darnos cuenta. El valor del dinero no está en el oro ni en las cosas que uno puede comprar.
está en las relaciones de las miles de millones de personas que lo usan. Lo que acaban de ver es una explicación de Magic Markers. El enfoque lo sacamos de los libros de Yuval Noah Harari. Y no solo explicamos ideas que encontramos por ahí, también hacemos videos por encargo. Si están interesados en contratarnos, búsquenos en magicmarkers.tv. Y para los que nos quieren apoyar sin contratarnos, se vale compartir este video, suscribirse, darle clic a la campanita. Eso nos ayuda un montón. 자, 어떻게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약간 번역이 약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대강적으로. 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투자, 저축 또는 대출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교환, 매개체, 제품 간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 단위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있네요. 가치 저장,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환, 매개체, 복잡한 물물 교환 시스템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교환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건네줌으로써 그 가치를 어떤 물물 교환하기보다는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현금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당시에는 혁신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가치의 척도가 되죠. 그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 체계 보편적인 패턴을 허용합니다. 복습하기, 화폐 올바른 기능의 이름을 쓰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번씩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페이지까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파일은 여기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면 다운을 받아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트코인 교과서 프로젝트 앞으로 간간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아카였습니다.